리월의 해등절이 또 돌아왔네. 우리 시간 내서 리월항에 가보자. 몸 풀 준비는 됐어? 기분 전환이라고 치자. 야호! 가자! 동쪽에서 베고 서쪽에서 말린 뒤 껍질 벗겨 구부려서 뼈대를 만들자. 배오리를 엮고 삼배를 덧바르면 예쁜 소등 완성되네. 이게 소등을 만드는 구절이야. 치치, 잘 기억했어? 동쪽에서 베고 여행자를 말린 뒤 삼배를 덧발라서 페이몬을 완성. 그게 무슨 소리야? 온열도 안 맞잖아. 저기 둘이 왔어. 요요, 치치! 잘 지냈어? 여행자 페이몬! 두 사람 맞구나? 해피해 등장! 여기서 뭐해? 치치한테 소등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작업이라 치치의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거든. 손가락 제조하면 유연한 강시가 돼요. 두 사람도 한번 만들어 볼래? 그렇구나.
어쨌든 올해는 소등을 많이 준비해야 해. 밤이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밤이 너무 어두워져? 그게 무슨 말이야? 백 선생님이 그랬어요. 밤길 걷다가 넘어지는 환자 많다고. 달이 사라져서 하늘이 캄캄해져서 앞이 안 보인대요. 달이 사라진다니? 구름에 가려져서? 아니요, 두꺼비가 달을 삼켜서요. 장생이 말해줬는데 자세히는 까먹었어요. 치목 협곡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신화인데 하늘에 달을 삼키는 큰 두꺼비가 있대. 뭐? 달을 삼켜?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하늘에 두꺼비가 있을 리가 없잖아. 사부님이 그러셨어.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옛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라고. 그날 밤은 직접 보진 못했어. 그 후 며칠간 계속 달을 지켜봤는데 하늘에 잘 걸려 있었고. 근데 치치가 그러는데 정무부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현장도 조사해 갔대. 어쩌면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정무부까지 나섰다고? 좀 걱정되는데. 괜찮아요. 페이몬은 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안 넘어져요. 맞아, 페이몬. 얼굴 좀 펴. 주름이 생기면 페이몬 할머니가 될지도 몰라. 페이몬 할머니라니! 그건 싫어. 난 괜찮지만 여행자가 넘어질까봐 걱정돼. 여행자는 날 수 없잖아. 걱정 마. 우리가 소등을 잔뜩 만들 테니까. 조명이 충분하면 리워랑이 어두워질 일은 없어. 응, 소등 많이. 큰 소등도 같이. 맞다. 이걸 깜빡했네. 봐. 올해의 큰 소등은 달을 수호하는 선인을 기념하는 거래. 그분이 계시면 달은 분명 무사할 거야. 저 흰색 말 말이야? 설마 백마 선인? 맞아. 백마 선인이야. 예전에 달에 살았대. 달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백마 선인이란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데 달에 살았다는 건 처음 알았어. 그럴만하지. 이런 이야기들은 원래 치목협곡 쪽의 민간 전설이었거든. 근데 최근 리월에서 고대 유물이 발굴됐는데 옛사람들이 달궁전의 선인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증거가 나왔대. 우리가 해등절 때 소등의 소원을 적어 날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럼 백마 선인이 옥으로 만든 마차를 타고 달에서 내려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해. 우와! 그게 언제 일이야? 리월의 다른 선인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네. 아주 오래전의 일일 거야. 사부님조차도 그 선인에 대해서는 일화 몇 개 정도만 알고 계실 정도니까. 응, 신기하지? 아까 연비 선배도 그랬어. 어쩌면 백마 선인도 달 삼키는 두꺼비처럼 옛사람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걸지도 모른다고. 상상 속 두꺼비, 상상 속 백마, 다 가짜야. 아니야, 꼬마 아가씨들. 백마 선인은 실제로 존재한단다. 백마 여관의 주인장 노어르신? 백마 선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요요야, 우리 가게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백마... 혹시 백마 선인이랑 관련 있나요? 맞단다. 우리 조상님이 먼 과거 백마 선인의 가호를 받았거든. 백마 여관! 주인장, 어서 자세히 말해줘!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란다. 내 조상님이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백마 선인께서 구해주셨다고 해.
그게 다야? 꽤 평범하네. 다른 데서도 들어본 이야기 같아. 성미가 급하구나 꼬마야. 백마 선인께서는 조상님을 구한 뒤 달과 고대국가 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선조님은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걸 잊으셨다고 해. 그 후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지. 마치 인간 세상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것처럼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야. 더 기이한 건 이 모든 게 사실 꿈에 불과했다는 거지. 조상님이 깨어나셨을 때 그분은 자기가 아직 절벽 밑에 떨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약바구니에는 희귀한 약초가 가득 차 있을 뿐이었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단다. 조상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순백의 말 한 마리가 절벽 틈새를 뛰어넘고 있었지. 순백의 말, 백마. 이건 평범하지 않네. 하지만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 완전 소설 같아. 예끼, 어찌 우리 집 불효자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게냐? 이건 다 우리 가족사에 기록된 거야. 거짓일 리 없지 않느냐? 그럼 어르신의 아드님도 이 이야기를 안 믿는 거예요? 에이그, 말도 말거라. 안 믿는 걸론 모자라서 백마 여관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하더구나.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어. 아들놈이 그러더구나. 백마 여관이라는 이름이 별로라서 손님들이 다 망석액잔으로 가버릴 거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슬슬 녀석에게 맡기려고 했더니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망석액잔은 여기서 10만 8천리나 떨어져 있다고. 말은 안 되지만 아망여관 같은 걸로 바꾸면 진짜 인기 있어질 것 같긴 해. 아망여관 묻고 싶어.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조상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제라고. 백마 선인이시여, 소등의 소원을 적어보내니 부디 제 어리석은 아들놈이 잘못을 깨닫게 해주소서. 근데 진짜 신비한 선인이긴 하네. 우리 종려한테 가서 물어볼까?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종려 선생님은 식견이 넓으셔서 가끔은 사부님조차 모르는 문제도 대답해 주시지. 좋은 생각이야. 오는 길에 새 대포 주점에서 차 마시고 계신 걸 봤어. 바로 출발하자. 그럼 나랑 치치는 계속 소득 만들고 있을게. 조심히 다녀와. 여행자, 잘 가요. 페인문, 잘 가요. 차나 한잔 하러 갈래?
백마 선인이시여, 부디 이 오래된 가게의 이름을 지켜주시길. 종려 선생님은 세대포 주점에서 차를 마시고 계셔. 조심히 가. 우와! 이런. 어때? 왜 다들 와 하고 있어? 여행자랑 페이몬이다. 마침 잘 왔어. 보여줄 게 있어. 뭔데? 이게 뭐야? 달에 검은 부분이 생겼잖아. 진짜로 두꺼비가 먹어버린 건가? 페이몬이 달 삼키는 두꺼비 이야기를 안다니 의외인걸? 왜? 내가 수메르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하지만 이건 리월 이야기잖아. 지식에는 국경이 없어. 페이몬 말이 맞아. 그치만 이 검은 원은 아무리 봐도 두꺼비 같지 않은데. 두꺼비 알이라고 하면 모를까? 여행자, 얼마 전에 노드크라이에 다녀왔다며? 거기 사람들은 달의 신을 숭배한다던데 뭐 아는 거 없어? 정말? 달의 신을 모시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천체 현상? 아, 서부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 달 삼키는 두꺼비는 옛사람들이 특별한 천체 현상을 보고 내놓은 해석이래. 하지만 무슨 의미지? 재앙의 징조라도 되는 건가? 뭐가 달라? 이 달은 가운데부터 가려지니까 정상적인 월식이 아니라는 거네? 그럼 이건 재앙의 징조는 아니라는 거야? 애초에 그런 말은 안 했어. 만민당에 어떤 이상한 손님이 두고 간 거야.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여 한 가지 선언하겠습니다. 저 노향향, 리월향, 아니 온 티바트의 이름을 떨치는 고고학자가 될 겁니다. 저는 비록 명문학당에서 공부한 적은 없으나 수많은 보물을 발굴했습니다. 글도 꽤 읽을 줄 알죠. 고생은 또 어찌나 많이 했는지 아버지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저는 꼭 대성할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몰라. 삶은 검정농어 잘못 먹고 중독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전 난간국의 보물을 발굴한 몸이에요. 달 삼키는 두꺼비의 사진도 찍었다고요. 난강국이 뭔데? 달 삼키는 두꺼비는 또 뭔 소리고? 몰라. 삶은 검정농어 잘못 먹고 중독된 거 아니야?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다 들리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건데. 잠깐. 무슨 짓이야? 이 무지하기 짝이 없는 문맹 같으니 죽일 테다. 죽일 테다. 손님, 좀 진정해. 당신도 나 무시하는 거야? 똑같이 없애줘? 여긴 식사하는 곳이야. 날 없애고 싶으면 장소를 옮겨서 하자. 감히 나한테 그딴 식으로 굴다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리월항, 아니 티바트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가 될 몸이라고. 예의 바르게 굴어. 그래,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결국 신학이 나선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 손님이 어디서 꺼냈는지 삽을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식탁이 다 엎어지고 손님이 2명이나 다쳤거든. 그래서 신학이 손님을 제압해서 총무부로 보내버렸지. 이모가 있어서 다행이었네. 아니면 위험했겠어. 맞아. 나중에 가게를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 손님이 흘리고 간 물건 같더라고. 그래서 보여주려고 가져왔어. 그 여자가 달 삼키는 두꺼비 사진을 찍었다고 했었지? 그게 이거 같네. 근데 그 손님 딱 봐도 수상한데 정말 직접 찍은 게 맞을까? 페이몬 말이 맞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불길한 것에 씌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사악한 기운이 들었다면 이모가 분명 눈치챘을 거야. 주문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기억하지? 그 사람이 난간국의 보물을 언급한 거. 호두, 그 말은 설마... 맞아. 그 녀석 도굴꾼일지도 몰라. 엄청난 유물을 파내다가 무시무시한 고대 귀신에게 홀린 거지. 그 귀신의 법력이 너무 강해서 신학씨조차 눈치채지 못한 거야. 호두,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 아니야? 진짜 그랬으면 그 귀신이 왜 만민당에 왔겠어? 내가 만든 삶은 검정농어를 먹으러? 향릉의 요리 실력이면 귀신도 못 참지. 잠깐! 그 사람이 난간국이라고 했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난강국? 나도 형님한테 들었어. 요즘 리얼에서 유리, 옥, 청동으로 만든 고대 유물이 많이 나왔다더라. 유물에 적힌 문자도 일부 해독됐는데 난간이라는 글자와 시문이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난간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 이 단어를 언제 들었더라? 너 혹시 기억나? 맞다! 생각났어! 노 어르신의 조상이 백마선인한테 들었댔지. 백마선인? 아, 너희 큰 소등을 보러 갔다 왔구나. 응, 그때 들었는데 백마선인은 엄청 신비로운 선인이래. 평할머니도 본 적이 없댔어. 백마선인이라면 팔기선인 중 금색 눈의 달빛말 아니야? 호두, 그건 그 설의 주장일 뿐이야. 다른 설도 많아. 경책 산장의 어르신들 말로는 마신 전쟁 때 샘에서 백마가 뛰어나와 선인이 되어 암왕제군의 전투를 도왔다고 해. 반면 치목 협곡의 일부 부족민은 백마 선인을 시간의 딸로 여기며 훨씬 오래전 시대부터 활약한 선인이라 믿었지. 한편 다른 고서나 이번에 발굴된 유물에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늘과 달의 은혜를 인간 세상에 전한 사자로 묘사되어 있어. 우리가 소등의 소원을 적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지. 너무 복잡해. 결론만 말해줄래? 그래서 그 선인은 대체 누구야? 아쉽게도 아직 결론은 없어. 식견이 넓은 여행자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사실 여행자도 잘 몰라. 그래서 더 박학다식한 종류한테 물어보러 가다가 마침 너희를 만난 거야. 아, 객경을 찾으러 온 거구나. 객경은 지금 임랑 씨랑 차 마시고 있어. 희고제에서 유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거든. 유물 전시회? 그게 뭐야? 방금 행추가 말한 유물들을 전시하는 행사인데 오늘 밤에 열릴 예정이야.
객경을 만나려면 오늘 밤 항구에 있는 큰 배로 가봐. 거기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뭐하지? 총무부에 가서 백마선인에 대해 알아볼까? 겸사겸사 달에 관해서도 물어보고. 총무부로 갈 거야? 그럼 이 사진도 같이 전해줄 수 있어? 그 손님이 잃어버린 거니까 돌려줘야 할 것 같아. 총무부 조사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고. 히히, 바로 출발하자. 참, 아까는 이 말을 깜빡했네. 해피 해등절.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랑 같이 밥 먹자. 알겠어. 꼭 올게. 있잖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사진 혹시 위조된 건 아닐까? 위조? 그 말은 그 손님이 학술적 유명세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중훈, 너도 상상력이 풍부하네. 난 그렇게까진 생각 못했어. 아니면 오늘 밤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까? 내가 어디인지 알아. 난 이견 없어. 난 귀가가 너무 늦으면 꼬지람 들일 수도 있는데. 행추, 이럴 때 흥 깨지 마. 이런 일 많이 해봤잖아. 정 안 되면 집 갈 때 형명한테 맛있는 거 하나 쥐어달라고 해. 그럴 생각이었어. 뭐 어쩔 수 없이 합류해야겠네. 뭐야, 그런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다니. 좋아. 그럼 오늘 밤에 보는 거다. 맛있는 요리를 맛보세요. 야호! 가자! 야호! 한번 들어보시지. 이곳에 오신 분들 모두 선인님의 가호로 모든 게 좋아지길. 남연양, 할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네, 해등절에 달이 어두워진다는 점괘가 나왔어요. 물론 할아버지께서 천체 관측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가 어른들과 의견을 나눠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저희가 다른 경로로 수집한 정보와도 결론이 거의 일치해요. 옥형님,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달 삼키는 두꺼비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이죠. 그게 사실이었군요. 전 소문인 줄만 알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달 삼키는 두꺼비 현상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이건 과연 길조일까요? 흉조일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유물 해독도 진행 중이고 가무도 선인들의 의견을 구하러 갔으니까. 만민당에서 일어난 그 사건 말고는 아직 달과 관련해서 다른 이상 징후는 없어. 은광, 각청, 라면! 다들 여기 있었구나! 여행자랑 페이몬, 오랜만이야. 해피의 등절. 항구에서 소등 구경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네? 해피의 등절. 두 사람이 아무 용무 없이 옥경대에 찾아올 리는 없고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어? 헤이, 즐거운 명절에 친구들 보러 올 수도 있지. 물론 그렇지. 농담한 거야. 해피의 등절. 근데 너희 방금 달 얘기하고 있었던 거 맞지? 마침 우리가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봐봐. 정말 달의 일부가 먹혔어요. 이게 그 달 삼키는 두꺼비? 이렇게 선명한 사진이 찍혔을 줄이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이미 확인했지만 직접 보니까 좀 충격적이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만민당에서 소란 피우던 손님이 흘리고 간 거야. 향릉이 청소하다가 주웠는데 전해달라고 해서 가져왔어. 여긴 정망대? 그 정도까진 아닌데 내가 사는 곳에서는 정망대가 치목협곡의 선조들이 하늘과 소통하던 곳이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 사진 속의 달이 마침 정망대 위에 있길래 좀 놀란 거야. 그냥 우연이겠지만. 흥미롭네. 치목협곡의 선조가 바로 층암 지역에서 이주해 왔거든. 거기랑도 관련이 있는 거야? 조사에 따르면 노양양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리얼항에서 장사를 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고향인 교영마을에서 차를 재배하고 있어. 얼마 전 노양양은 교영마을을 떠나 휘산청이 지원하는 민간 고고학팀에 합류했고 그 뒤로 층암 지역에서 일부 유물을 발굴했지. 그들은 발굴한 유물들을 희고제에 맡기고 곧 열릴 전시에 참가할 계획이었어. 그런데 만민당에서 그런 사건을 벌인 거야. 아무래도 고고학팀에 있을 때 뭔가 충격적인 일을 겪은 것 같아. 지금 보니 그 여자는 층암 지역 말고 정망대에도 갔던 모양이네. 거기서 달이 사라졌을 때의 사진까지 찍었고. 층암거연의 정망대라.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일단 불복료로 보냈어. 새로운 소식을 가져온 당사자이니 나랑 같이 만나러 갈래? 너도 이 일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저희 먼저 가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 달 한 조각이 먹혔다기보단 뭔가에 가려진 것 같은데. 하지만 달을 가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안전에 유의하세요. 너무 쓰단 말이야. 옥형님이시군요. 여행자님과 페이먼도 오셨네요. 너희도 왔구나? 해피 해등절. 안녕하세요, 백 선생님.
옥형님, 그 환자를 보러 오신 거죠? 다만 급한 일이 아니라면 우선 휴식을 취하도록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불안정합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더 흥분하고 화가 많은 상태죠. 정밀 검사도 거부하더군요. 우선 진정 효과가 있는 처방전을 내고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벼운 대화를 나눠봤는데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열망이 강할 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 뭘 물어보든 언젠가는 천하의 이름을 떨칠 거라는 말만 하더라. 벌써 칠성 2명에게 이름이 알려졌으니 최소한 옥경대에서는 꽤 유명해졌을지도? 이런 환자는 흔치 않습니다. 초진 소견으로는 환자분이 모종의 자극을 받았고 그 근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칭암의 고대 유물? 아니면 정망대의 달? 이틀 뒤면 답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백 선생님.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칭암의 고대 유물 말인데 오늘 밤에 전시되는 거지? 맞아. 너희도 전시회 보러 가게? 원래는 종려를 찾으러 가려던 건데 이제는 어떤 유물이 있을지도 궁금해졌어. 전시품은 전부 총무부에 기록을 남겨야 해서 난 이미 다 확인해봤어. 확실히 특이한 물건이 좀 있길래 거기에 적힌 고대 문자 부호를 해독하고 있지. 혹시 난간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행추한테 들었어. 고대시도 적혀 있다고 하더라. 역시 그 둘째 도련님은 소식이 빠르네. 맞아, 그 고대 국가의 이름이 바로 난간일 거야. 나머지 문자들도 단순한 시가 아니라 달과 신령을 향한 제사 문구에 가까워. 달과 신령을 향한 제사라. 하늘을 보니 전시 시간이 거의 다 됐겠네. 슬슬 가봐. 항구 쪽 전시회 안내원이 너희를 행사장까지 안내해 줄 거야. 아니, 그건 공개 무료 전시회야. 리얼 사람들은 역사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배우기를 좋아하거든. 그리고 내가 알기로 전시회 주최자인 희고제의 주인 임랑 씨는 줄곧 이런 소망을 품어왔어. 규모 있는 유물 전시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과거의 일을 알려주는 거지. 오늘 밤은 볼거리가 엄청 많겠네. 그럼 잘 구경하고 와. 난 먼저 가봐야겠어. 고대 유물 해독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 너희가 가져온 사진을 보고 새롭게 떠오른 생각도 있어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볼까 해. 각청은 이런 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구나.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럼 나중에 봐. 그럼 우리도 슬슬 항구로 가서 전시회 안내원을 찾아보자. 약을 지으려면 처방전을 가져오세요. 환자를 만나고 싶다면 이틀 후에 다시 와주세요.
정말 기분 좋은 곳이군요. 두 분 전시회를 보러 오신 건가요? 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자. 이봐 친구, 그래서 살 거야 말 거야? 두 분 전시회를 보러 오신 건가요? 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배에 유물이 엄청 많아.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 오랜만이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역시 호두 말대로 여기 있었구나. 당주가 내 행적을 누설한 모양이지? 네 행방이 무슨 비밀이라고. 맨날 놀러 다닐 뿐이면서. 야, 여행자랑 페이몬이네. 안녕. 오랜만이에요, 두 분. 해피 해등절. 아? 북두, 은근. 너희도 전시회 구경하러 온 거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네, 아주 오래전의 물건이라고 해서 궁금해졌거든요. 무척 의미 있는 발견이 아닐까 싶네요. 난 은광도 이렇게 말하길래 와봤어. 문화 소양을 높일 겸해서 말이야. 하지만 나 같은 무인이 전시회 한번 본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네. 너무 겸손하세요. 남십자함대의 대장 자리는 무력만 강하다고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여기 기꺼이 왔잖아. 천권이 가라는데 가야지. 그런 인물이 나 같은 선장 하나 못 움직이면 체면이 서겠어. 역시 은광을 생각해주는 건 북두밖에 없네. 이 얘긴 그만하고. 다들 구경 잘하고 있어? 전시회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주인과 가격을 협상해서 바로 거래할 수 있다더라. 거래도 가능하다고? 그렇네. 이번 전시회는 희고제가 주최하긴 했지만 민간 수집가의 소장품도 많아. 서로 합의만 된다면 돈으로 사거나 물물 교환도 가능하지. 아니면 함께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나? 좋아. 나도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궁금해. 이 그림 좀 봐! 위에 커다란 두꺼비가 있어. 설마 이거? 자세히 보니 그림의 재질도 범상치 않네요. 흔히 쓰는 종이가 아니라 비단 같은 직물 위에 그린 것 같아요. 운 선생 말이 맞아.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 이건 달 삼키는 두꺼비 비단 그림으로 누에시를 주재료로 사용한 것이요. 지금의 리월에선 보기 힘든 공예 방식이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두꺼비가 떡하니 있는걸? 달 삼키는 두꺼비? 만민당의 신메뉴야? 아니, 월식 얘기야. 북두, 최근에 달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 들어봤어? 듣기야 했는데 그게 이 두꺼비 짓이라고? 전설에 따르면 그렇대. 그럼 요리로 만들긴 어렵겠네. 두꺼비 옆에 있는 사람은 백마선인이겠죠? 이야기 속에서 백마선인의 궁전이 달 위에 있잖아요. 그런 것 같군. 이 물건은 아주 오래전
치목협곡에서 발견된 것이네. 치목협곡 거였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다시피 이 그림은 주사와 석청 등 칭암 지역의 광물성 물감이 주로 사용됐지. 그러니 이건 칭암 지역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네. 그럼 층암 지역에 물건이 많네. 역시 종려 선생님은 식견이 넓으시네요. 전 달 삼키는 두꺼비 전설만 겨우 들어본 정도예요. 오늘 이 그림을 살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이걸 영감 삼아 새 연극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그림의 주인이 누구실지. 운 선생, 그렇다면 훗날 극본 한 편으로 보답하는 건 어떻겠소? 종려 선생님, 그게 무슨... 이 비단 그림의 소장자가 바로 나요. 뭐야, 자기 소장품 자랑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척척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였어. 하지만 안 돼요. 한낱 극본으로 이렇게 귀중한 유물의 값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 말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내가 지식인은 아니지만 운 선생의 연극이 얼마나 귀한 건지는 잘 알거든. 북두 선장의 말이 맞소. 나에게 이 비단 그림은 그저 물건일 뿐이지만 운 선생의 손에 들어가면 새 연극으로 탄생할 수 있을 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소. 극본이 언제 완성될지도 미지수예요. 적어도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운 선생, 솔직히 말하지. 사실 이 그림은 내가 진품을 보고 모사한 것에 불과하니 너무 걱정 마시오. 에? 원본이 아니라고? 직접 모사하셨다고요? 그림에도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줄은 몰랐네요. 이쪽에 나름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데도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종려 선생은 역시 기인이시군. 과찬이오, 운 선생. 더 이상 사양 마시게. 종려 녀석, 전에는 가짜 돈을 주지 않았나? 아휴, 이번에는 가짜 그림이라니. 더 이상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죠? 그림은 받겠습니다.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좋소. 운 선생이 좋은 물건을 건진 걸 보니 나도 근질근질한데? 뭐라도 사서 은광한테 자랑해야겠어. 히히, 그럼 계속 둘러보자. 이 청동전차 꽤 기백이 넘치는데? 네, 뭔가 이야기가 얽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종려, 넌 이게 뭔지 알아? 임낭 씨에게 들었는데 칭암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 중에 청옥가마가 있다고 하더군. 동으로 만든 우산 지붕에 몸에는 구름 무늬와 기하학 문양이 새겨진 귀한 것이지. 바로 이것이겠군. 그럼 이건 수천 년 전의 물건이라는 거네? 그 시대에 벌써 이런 정교한 제작 기술이 있었다니. 사람들은 흔히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가늠하지. 어린 시절 유행한 물건도 어른이 되면 허름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고작 십수년의 차이에 불과해. 그 시간이 100년, 100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시간이 만물을 앞으로만 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걸세. 그 시대의 사람들도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었나 보네요. 그러게. 내가 이걸 손에 넣으면 은광이 엄청 부러워하겠지? 북두 선장님, 이 전차가 꽤 마음에 드신 것 같네요. 희고제의 사장 임랑 씨? 전시회 고마워. 덕분에 좋은 구경하고 있어. 여러분과 종려 선생님의 지원 덕분이죠. 눈여겨보신 이 전차는 휘산청이 지원하는 고고학 팀이 발굴한 거예요. 정가는 9천만 모라고요. 얼마? 9천만 모라? 허, 내가 이 친구를 과소평가했나 보네. 크게 비싸지는 않군. 안 비싸다고? 이게 내 몇 년치 식비인데. 페이몬, 정말 수천 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으면 페이몬도 9천만 모라짜리 유물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9천만? 나는 그것보단 훨씬 비싸지.
그래도 종려 씨가 비싸지 않다고 보증해줬으니 손해보는 거래는 아니겠어? 종려를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바람잡이일 수도 있잖아. 임랑 씨, 이 물건 살게. 돈은 따로 사람을 보내서 지불하지. 선장님께서 통이 크시네요. 전시회가 끝나면 사람을 시켜 사조성호로 운반하겠습니다. 아니, 옥경대로 보내줘. 천권한테 진짜 품격 있는 보물이 뭔지 보여줄 거야. 알겠습니다. 좋아. 나랑 운 선생 모두 좋은 물건을 건졌네. 종려 씨랑 여행자 페이모는 좀 더 둘러볼 거지? 돈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아무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진 않겠어. 선생의 호의는 감사하나 지금은 임낭 씨와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 아, 그럼 시간 뺏지 않도록 하지. 종려 선생. 이쪽으로 오세요. 여행자 페이몬, 자네들도 따라오게. 설마 또 안 비싼 유물을 소개해 주려는 거 아니지? 우린 그가 못 치라. 종려 선생님은 늘 초대받는 입장이시지 이번처럼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건 드문 일이에요. 페이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맞아. 나중에 사조성호에 와서 한잔하는 것도 잊지 말고. 알겠어. 살 수 있든 없든 구경은 공짜니까 가자. 종려 선생님, 저희가 찾아낸 옥기를 전부 모아뒀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네. 이 옥들은 뭐야? 의식용 옥이네. 치목협곡의 롱옥투척의식을 알고 있겠지? 그럼 이게 다 롱옥투척 의식에 쓰이는 옥이야? 페이몬, 롱옥투척의식 이전에는 치목협곡에서 의식용 옥으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성행했다네. 벽으로 하늘에, 종으로 땅에, 규로 동쪽에, 장으로 남쪽에, 호로 서쪽에, 황으로 북쪽에 예를 표했지. 이게 바로 6 옥기라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낭 씨가 가져온 의식용 옥에는 규와 호가 빠져있군. 죄송합니다. 이 옥기들은 워낙 오래된 거라 희고제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괜찮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찾았으니. 네? 이 부서진 옥증표 말씀이세요? 이건 6 옥기 중 하나가 아닌데 뜻밖이네요. 옛 친구의 물건이지. 옛 친구요? 종려 선생님의 수집가 친구인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네. 여행자, 이 물건을 잘 살펴보게. 에? 하지만 이미 부서진 건데 특별할 게 있나? 그래, 수천 년 동안 하늘의 달은 이런 모양을 띄었던 적이 없지. 휘어진 달? 그러면 달이 늘 둥글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설마 두꺼비가 달을 삼켜서 생긴 틈?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시네요.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 옥기가 마음에 드시면 희고제의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전시회를 여는 건 제 소원이었어요. 역사가 담긴 유물들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줄 기회가 있길 바랐죠. 그 소원을 종려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이룰 수 있었어요. 몇몇 지인에게 추천했을 뿐이네. 그걸로 충분해요. 종려 선생님의 추천이 없었다면 전시회에 참여한 수집가가 절반은 줄었을 테니 감사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죠. 우와, 종려가 이번엔 제대로 된 일을 했네. 임낭의 소원을 이뤄줬어.
3, 5, 7. (11) 13 17 19 23 29 길 잃은 아이야, 너도 이런 숫자들을 좋아하니? 네 마음속에서 이 숫자와 같은 고독이 보이는 것 같구나. 나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나. 달의 그림자 아니면 시간의 꿈? 미안하구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서. 난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고 그만큼 많은 걸 잊어버렸어. 너의 출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사람들 마음속에 갈망을 들었을 뿐이지. 하지만 너에게서 달빛의 인도가 느껴져. 그게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겠지. 혼란스러워 보이는구나. 내가 도울 것이 있나? 저쪽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누군가 그랬던 것 같다만 나는 끝까지 가본 적은 없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거라. 아니, 어차피 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잘 가거라. 달빛이 영원히 너를 비추길. 우와, 종려가 이번엔 제대로 된 일을 했네. 임랑의 소원을 이뤄줬어. 안색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나? 맞아. 왜 그래? 혹시 배 아파? 무슨 소리야? 방금까지 계속 여기 있었잖아. 역시 그렇군. 임랑 씨, 이만 실례하겠네. 이 친구가 몸이 좋지 않아서 먼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군.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여행자 페이몬, 날 따라오게. 아 참, 옥증표 값은 잊지 말고 왕생당 장부에 달아두시게. 누가 이 한밤중에 본 당주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마 너희 객경님 아닐까? 전시회에서 돈을 꽤나 썼을 거야. 객경은 다 좋은데 돈을 펑펑 쓰는 게 문제라니까. 됐어, 달이나 보자. 오늘 밤에도 과연 잡아먹힐까? 쭉 지켜봤는데 멀쩡해. 오늘은 별일 없을 것 같아. 시간도 꽤 늦었고 중훈도 졸려 보이네.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다들 시간 될 때 다시 모이자. 벌써 가려고? 그러고 보니 내일 신메뉴 시식회가 있어.
이건 내 새해 소원 같은 거라 절대 늦잠 자면 안 돼. 그래.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우리는 달 삼키는 두꺼비랑 인연이 부족한 것 같네. 가자. 해가 뜨면 볕을 쬐고 달이 뜨면 달을 쬐고. 종려, 쉬러 가는 거 아니었어? 여긴 왜 온 거야? 여행자가 방금 겪은 일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이지. 아, 맞아! 너 아까 한 말 무슨 뜻이야? 넌 계속 우리 옆에 있었잖아.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여행자의 정신이 그녀와 알 수 없는 연결을 이룬 것 같군. 자네도 눈치챘나? 그래, 그녀는 바로 전설 속 백마 선인이자 이 옥증표의 원래 주인인 자백이네. 백마선인? 설마 이 옥증표 안에 있는 거야? 옥증표 안이 아니라 달의 그림자 속에 있지. 옥증표는 단지 매개체일 뿐이야. 자네가 노드크라이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들었네. 자네와 동료들이 서리다를 티바트로 되돌려 놓았다지. 그렇다면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늘에 떠있던 또 다른 달은 무엇이었는지 말이야.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분명 가짜였겠지? 가짜 달! 맞네. 그건 거짓된 달이었지. 그것의 본질이 바로 달의 투영이자 자백이 갇힌 곳이네. 백마선인이 달의 투영 안에 갇혔단 소리야? 그럼 어떡해? 빨리 구하러 가자! 그치만 이제 하늘에 떠있는 건 진짜 달이잖아. 가짜 달은 어디 있지? 왜 안 보이는 거야? 진짜 달이 돌아오자 그림자는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었네. 지금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지. 그 과정은 일어났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어. 붕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달이 검은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을 보게 되네. 그러다 붕괴가 멈추면 검은 그림자는 보이지 않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가짜 달이 진짜 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네? 그래, 그런 거였어? 내 추측이지만 인간의 소원이 그 계기가 아닌가 싶네. 방금 자네에게 이상이 생긴 것도 임낭씨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던 순간이었지. 전설이 진짜였던 거야? 백마선인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 그럼 우리가 소원을 많이 빌면 검은 그림자가 더 빨리 붕괴돼서 백마선인이 풀려날 수 있겠네? 정반대일세. 끝없는 세월이 둘을 하나로 묶었으니 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면 백마선인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지. 그럼 우리가 달을 되돌린 게 백마선인을 해친 일이 되는 거야? 그런 부담은 갖지 말게. 이 또한 하나의 계기가 될 테니. 지금 붕괴되어 가는 건 그녀의 감옥이기도 해. 그 일 때문에 오늘 밤 자네를 부른 걸세. 방금 옥증표와 자네가 연결된 것도 자네가 이 일에 관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군. 다만 자네의 도움을 청하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난 지금껏 자네에게 티바트의 비밀을 밝히는 데 신중을 기했네. 아는 게 많을수록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법이거든. 자네는 끝없는 별바다를 누비는 여행자이니 이 세계의 운명에 너무 깊이 얽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그런가. 리워를 떠난 후의 여정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모양이군. 그럼 첫 번째 비밀을 알려주지. 자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네. 지금 달의 그림자 속에 있는 존재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베어낸 몸속 새 귀신 중 하나에 불과해. 백마 선인이 이미 죽었다고? 해결책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페이몬,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듣게. 몸속 새 귀신이란 본래 리월 수행자들이 쓰는 말일세. 그 셋을 베어내면 순수한 자아를 볼 수 있다고 하지. 하지만 자백 몸속의 새 귀신은 그게 다가 아니네. 누군가 그녀가 죽기 직전 부서진 그녀의 영혼을 응결시켜 새 귀신에게 나누어 넣었거든. 만약 이 새 영혼을 모두 되찾는다면 자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기회가 있을 걸세. 그 말은 자백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야? 몸속 새 귀신으로부터 부서진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그래, 그자는 자백의 머리 귀신 자거라네. 자백이 세상을 떠난 뒤 승천하여 달 그림자에 녹아들었지. 그녀의 몸에 깃든 영혼은 하늘혼으로 자백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 할 수 있네. 하지만 그녀는 달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다른 두 영혼을 찾아 셋을 하나로 합쳐야만 해. 두 번째는 상체 귀신 자궐이네. 자백이 세상을 떠난 후 땅속에 가라앉아 잠들었지. 그곳이 바로 지금의 층암거연일세. 그녀의 몸에 깃든 영혼은 대지혼으로 자백의 기억과 지혜가 가장 많이 깃들어 있지. 층암고연에 있다면 우리가 거기로 가서 찾아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네. 전시회 청옥가마에서 그녀의 기운을 감지했거든. 서리달이 돌아오면서 그녀도 오랜 잠에서 깨어나 유물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 설마 임랑의 전시회를 도와준 건 자궐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던 거야? 그래, 그러니 사실은 임랑 씨가 날 도와준 셈이지. 마지막은 하체 귀신 자교라네. 그녀의 몸에 깃든 영혼은 인간혼, 새 귀신 중 가장 자유로운 존재라 할 수 있지. 1000년 전 마신 전쟁 때 내게 힘을 보태주었다가 이후 법력이 약해져 산속 깊은 곳에 은거하고 있어. 자교를 찾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거네. 이건 내가 맡도록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체 귀신을 찾아라는 거 맞지? 그치만 어디서 찾아야 해? 자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자백은 생전에 인간을 좋아했으니 그녀의 기억과 지혜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그녀도 마찬가지일 걸세. 어쩌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리워랑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몸에 빙의에 있을 수도 있지. 빙의? 잠깐만!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 맞아! 그 녀석 도굴꾼일지도 몰라. 엄청난 유물을 파내다가 무시무시한 고대 귀신에게 홀린 거지! 그 녀석 이름이 노향양이었지 아마? 단서를 찾은 모양이군. 그 사람은 지금 불복녀에 있어. 근데 정신 상태가 엄청 불안정해서 진정제를 먹였다고 백출이 이틀 뒤에 다시 오래. 종려, 그 사람이 상체 귀신일까? 가능성은 있어. 몸 귀신은 본래 탁한 존재라 인간의 정신에 쉽게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야. 그래, 나도 슬슬 가봐야겠군. 잠깐만! 벌써 가게? 하체 귀신 자교는 마신 전쟁 후 스스로 자취를 감췄네.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 나도 확신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출발해야지. 그치만 아직 못 들은 이야기가 많아. 백마선이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또 누가 백마선인의 영혼을 응결시켰는지.
이번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모든 의문도 자연스레 풀릴 거네. 반대의 경우엔 말해봤자 큰 의미가 없고. 좋아. 이 질문은 답해주도록 하지. 자백의 영혼을 응결시킨 자는 시간의 화신이네. 역시 그 존재를 알고 있군. 시간의 집정관이라니. 오직 시간의 권능만이 소멸 직전의 잔혼을 고정시킬 수 있지. 상체 귀신 자고를 찾을 때는 각별히 주의하게. 그 힘이 그녀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 해등절 당일 밤 리워랑에서 수많은 소원을 담은 소등이 하늘로 올라가면 달 그림자에 대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네. 그때가 감옥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거야. 우리가 그때까지 나머지 두 영혼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백의 부활은 희망이 없네. 앞서 말했듯 이번 일이 잘 풀리면 나머지 문제에 대한 답도 자연히 보일 걸세. 그럼 부디 행운을 빌지. 예? 하하!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오겠지. 가자! 야호! 몽땅이즈에 가입하세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가자! 야호! 리워랑은 정말 기분. 경천동지 이견일체.
가자! 야호! 야호! 가자! 거기서 몰래 뭐 하는 거야?